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민노총과 대한민국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고도 3명이 또 토크도 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역시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오늘은 그냥 정교조 하나. 아, 좋습니다. 정교조. 정교조. 야, 지금 대한민국 우리 미래 세대의 지금 머리를 망쳐놓고 있는 주범이죠. 네네. 원래 이제 그 민노총의 문제는 이 종북성, 예. 그 다음에 약탈성, 즉 그 가치 생태계에 대한 어떤 이 파괴성, 이게 이제 약탈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약탈성이란 우리 그 김대호 선생님 계속 설명했지만 저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네. 자신의 노동 생산성에 훨씬 많이 받고 있어서 네네. 결국 그러면 많이 받고 있는 거 어디서 누구한테 뺐냐? 미래 세대한테 뺐고 또 협력업체부터 뺐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기업주로부터 뺐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설명해 왔죠. 네, 주주로부터 뺐고, 주주로부터 뺐고. 뭐 비정규직으로도 뺐고, 협력업체로부터 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투자할 걸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예. 저들을 배를 채운다고 네. 저들이 지금 약탈하고 있다. 그걸 원래는 이제 지대추구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지대추구라고 정치학적인 용어로는 지대추구라 그러는데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약탈성이다라고 약탈성이다. 얘기하는데 예, 예. 지금 정교조는 그 종북성이 문제죠. 사실은 정교조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종북성이 지금 이제 이렇게 특별히 문제인데 근데 원래 이게 이 정교조의 어떤 고용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 준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 표준의 문제입니다, 이게. 마치 이제 그 일반직, 예컨대 9급, 8급, 7급에 따라서 이제 호봉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또 이 교원도 이제 그런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임금 인상 투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시간 지나면 다 올려되고 그리고 대접도 잘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국가 표준이 있잖아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딱 책정을 해놓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어떤 그 고용과 임금 뭐 호봉제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그 관여할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 어떤 한 파트가 아마 행자부 산하에 뭐 그냥 공무원이 주도하는 어떤 위원회가 아마 그거를 갖다 결정할 건데요. 아, 그래요? 교원들 임금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금 인상 투쟁을 갖다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지금 현재 사립학교도 그냥 거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중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세금에서 교육 예산에서 사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98%, 99%를 결국 그게 국민 세금으로 이들 월급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은 뭐 이 종북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갖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교조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로. 참 이게 민노총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홈페이지에 지금 딱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 그 조직 현황이 있습니다. 그 클릭을 해보면은 총 조합원 수가 2019년 4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 101만 4,84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21년도니까 2년 전 기준이네요. 네, 2년 전 기준입니다. 그럼 현재는 뭐 엄청 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 이게 노조 조직 현황 이게 사실은 1년 뒤인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이제 발표되는데요. 이제 2019년 노조 조직 현황이 여기에 보면은 민노총이 104만 4,9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2020년 노조 조직 현황이 딱 나온다면은 110만 명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70만이 좀 안 됐죠. 60만 명 된데 잠깐만. 60만 7, 8만. 그림 하나 띄워 볼 수 있나요? 이 그림. 이거. 예. 저 오른쪽에
이동호 원장님 뒤에 있는 그림인데 저거를 좀 키울 수 있나요? 제가 키울까요? 아, 여기서. 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2014년에 뭐냐면 15년에는 63만 1000, 63만 6000, 64만 9000, 그 다음에 71만 1000, 그 다음에 96만 8000으로 껑충 뜁니다. 이게. 그렇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8년으로 가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104만 5천 명으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냥 껑충 뛸 겁니다. 예, 뛰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정교조가 민주노총이 발표한 정교조 조합원은 5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1만 4,845명 중에서 정교조 조합원은 5만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2019년 노조 조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켜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교조 조합원이 빵명입니다. 네, 거기는 거기 그 104만 5천 명 나온 그 통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교조 조합원이 빵명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 왜 그렇죠? 그 정교조가 2016년 1월 달에 2016년 1월 21일 그때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때 뭐냐면은 배직자 있잖아요. 그렇죠. 배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죠. 있다는 어떤 이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노조법 위반이다. 자, 그래가지고 2016년 1월 달에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 정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빵명이군요. 예.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5만 명인지 6만 명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조합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노조 규약에 있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약을 갖다가 고치면 되는데 그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그 조항을 고치면 되는데 얘들은 정부하고 그냥 충돌하고 싶어가지고 안 고친 거예요. 그 무슨 속사정이 있나요? 그게 이제 걔들은 이 박근혜 정부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충돌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래요? 아니, 그게 어떤 지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정교조의 조합원이 제일 많았을 때가 2003년에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10만 명대로 줄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 9만 명대, 그 다음에 쭉 줄어가지고 2014년, 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6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물론 여기에는 정교조는 실제로 더 줄어가지고 한 5만 명대 좀 됐는데 2016년에 이제 이렇게 법적 그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정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해 버리니까 한 5만여 명이 일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통계로 보면은요, 2016년에 노조원은 7,291명으로 그러네요.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게 쭉 회복이 돼서 2019년에는 14,716명인데 14,716명은 이게 그 정교조 조합원이 아닙니다. 정교조 조합원 한 5만여 명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고. 그 통계 안 잡힙니다. 이게. 그리고 민주노총은 그냥 지들이 그냥 이렇게 인정하니까 잡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에서는 정교조 조합원 한 5만여 명, 5만이 될지 6만이 될지 7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안 잡아요. 이번에 이제 법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합법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2020년 노동조합 현황 딱 보면은요, 그때 비로소 이제 이게 정규조 조합원 숫자가 이게 바로 공식 통계로 잡힐 겁니다. 현재 한 5만 명 정도인가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민주노총은 5만 1000명으로 이제 집계를 한 거예요. 그거는 2015년 통계일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다른 데도 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민주노총이.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60만 하다가 지금 110만 거의 뭐 2배 거의 가까이 늘었는데 그리고 정교조도 지금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제 전교조의 종북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 사회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사실 됐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에 그때 교사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모임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거의 뭐 북한 교과서 뺏긴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단 이 정교조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가 그때 이제 3월 8일자 그때 이제 그 대변인 성명에 보면은 평화와 전쟁은 함께할 수 없다. 이제 요 내용.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게 지금 여기 바로 요 내용입니다. 평화와 전쟁은 함께할 수 없다. 평화를 위해 전쟁 연습 중단을 결단하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름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전쟁 연습이라는 게 한미 연합 훈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전쟁 준비 훈련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 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지금 북한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수십 년째 이 논리로 뭐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은 전쟁훈련이니까 중단하라. 뭐 그다음에 한미 그거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는 미사일 이게 지금 북한의 선전 논리인데 요걸 지금 정교조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군요. 그죠? 벽을 때리는 거는요. 방어훈련을 한다지만 전쟁에서는 방어는 곧 공격이고 공격이 곧 방어이다. 방어와 공격이 전쟁에서 어찌 구별될 수 있는가? 방어훈련도 전쟁 연습이다. 아니 우리가 말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이제 그 국방부라 그러잖아요. 국가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근데 이 지금 정교조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네, 이대로. 논리는 방어가 곧 공격이다. 그러면 사실은 국방부 해체하고 국군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들 논리는 그겁니다. 그렇죠.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라 지키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국가의 책무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니까 얘들 얘기는 그러면 북한에 항복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도 보면은 다 방어 얘기하면서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렇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번껏 안 했거든요.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은 아무 말 안 하고 남한은 방어 훈련을 해도 그것이 꼭 공격 훈련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한미 그 군사 동맹에 보면 예. 우리는 지금 공격하시는 한미연합사가 작동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적이 이 384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만 한미연합사가 공동 방어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활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논리 좀 몇 줄 더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평화를 바란다면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상호 간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 나가기로 한 남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그럼 쟤들이 지금 핵 개발하고 미사일하고 그다음 잠수함 속 미사일 발사 이거는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교조 교사들 성명이죠. 정교조의 공식 논평입니다. 공식 논평. 야 정말. 이래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명각시킬 뿐이다.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 연습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맹 없애라는 얘기네. 허울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동맹 없애고 군을 없애버려라. 군을 없애버려라. 이 얘기인데 훈련도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북한은 그러면 핵과 미사일 갖고 있으니까 그럼 뭐 하라는 얘기지? 이거는 뭐냐면 북한보다 한술 더 뜬 거지. 그렇지. 북한은 차마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그런데 참. 저는 이게 뭐냐면요. 이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렇지. 하도 황당해서. 근데 의심스러우면요. 전국 교직원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요. 성명서 이게 번호 7184번입니다. 3월 8일자로 나왔습니다. 성명서가 평화와 전쟁을 함께할 수 없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있네요. 3월 8일자. 아니 지금 이게 뭐냐면 민주노총은 비슷한 시기에 그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 1만 노동자 선언의 어떤 이름으로 해서 발표를 했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배너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노총, 예, 그것도 우리가 한번 네,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뵀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냥 그 돌출한 게 아니고, 민주노총이나 전국 금속노조의 어떤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1990년대 만들어진 어떤 강령적 선언을 그대로 지금 반복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일시적으로 뭐 그냥 갑자기 웬 악령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딱 닥쳐가지고 또는 아주 편향적인 어떤 지도부가 횟가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90년대부터 저쪽의 어떤 금가옥조 자신의 입장을 했던 금가옥조와 다름없는 강령이나 선언 그 내용을 반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있네요. 통일 문제에, 예. 금속노조 강령에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예. 강제로 점령한 미군을 그러니까 철수시키며. 그럼 아까 지금 그 정교조 성명과 같은 맥락이네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철수시키며 자주평화 민족대화 이건 지금 북한이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고 맞습니다. 김일성 수령이 지시한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북한 헌법 구조입니다, 이거. 딱 구조에 그죠? 평화 민족 대단계로. 예.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배우기에 수령이 지시한 네네. 조국의 조국 통일 3대 예. 강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받았죠. 네. 구조에 보면 그대로 있는 내용이. 그걸 그대로 지금 원칙에 기초하라는 얘기네. 이게 전국 금속노조 강령이고 지금 정교조는 그 강령에 아주 충실한 성명을 갖다가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네 내나. 예. 예. 야.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내에 이제 그 정파 있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정신 내지 사상을 공유하는 정파 있잖아요. 그 정파가 정교조를 지금 장악을 갖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교조는 그러니까 주사파 정파가 네네. 거기도 뭐 예를 들면 민주노총도 주사파도 있고 PD 그룹도 있는데 주사파가 지금 정교조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죠. 이런 성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도 정교조 조합원도요, 거기 멀쩡한 어떤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내부에서 그 정교조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사들 내부에서. 예, 아니 사실은 지금 전국 교사 노동조합 연맹 있지 않습니까? 교사 노동조합 연맹. 이것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인데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아까 조합은 15,000명 된다 그랬죠. 예. 이게 이제 그 교사노동조합 연맹이라고 또 홈페이지에 쳐보면은 이게 나오는데요. 그게 반정교조인가요? 원래 그 핵심 활동가가 지금 교사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이 이제 김용선인데, 이 친구 잘 압니다. 이 친구 옛날 그 대우자동차에 정교조 해직 교사로서 저하고 같이 이제 대우자동차에 탁재돼가지고 대우자동차를 다녔거든요. 이거 4대 체육과 나온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지금 교사노동조합 연맹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정교조 내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정파죠, 이 친구가. 정교조 내에서 정파. 정교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국 박차고 나온 거예요. 정교조랑 같이 못하겠다. 그겁니다, 이게. 그 이유는 뭔가요? 박차고 나온. 그게 뭐냐면은 그 교사노동조합 연맹의 그 선언문이 있습니다. 창립 선언문. 거기 내용이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2017년에 만들어진 건데, 2017년 12월 16일이네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교원노조가 날로 침체되어가는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 중심의 교원노조 활동 방식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분권한다. 대정부 투쟁 중심. 이게 이제 2016년 1월 달에 이제 정말로 이제 정부하고 그냥 애각적으로 충돌하기 위해 가지고, 내부 규약만 고치면 되는데 규약 안 고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사실은 고등법원의 어떤 그 법의 노조 판결을 자초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노조연맹은 기존 노조 운동의 비민주성, 정파성, 과도한 정치적 성향, 중앙집권적 관료성 등을 지향하고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현장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새로운 교사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한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기존 노조 운동이라는 게 정교조를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민주적이지 않고 정파성이라는 게 뭔가 그 특정 그 이념만 쫓아간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제 종북성이죠. 종북성이. 그러니까 종북성이라 말 못하고 정파성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과도한 정치적 성향, 중앙집권적 관료성. 이렇게 이제 지향을 해가 중앙집권적 관료성은 아니지만 이 공산주의는 민주 집중제잖아요. 민주 집중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민주주의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법사법 행정은 하나 권한을 집중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이 딱 틀어지고 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조직에 대부분 다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문제는요. 사실 지금 정교조의 여기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그 요구를 보면은 이게 미친 놈들인지 조선노동당보다 사실은 더한 글쎄, 아예 뭐 한미동맹 해체하고 군사 조직을 없애라는 거니까 동맹 해체도 문만 아니라 아예 그냥 방어 훈련 자체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군대 없애라는 얘기지 뭐.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이런 비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런 비판들이 이게 너무나 상식 과도하다. 그렇지. 아니 뭐 교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나름 지식인 계층인데 네. 그들 눈에 보기에도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이 한 15,000명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20대에서 40대 이제 젊은 교사들이 한 90%쯤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5만여 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교조 조합원들이. 그래도 뭐 12만 할 때보다 확실히 줄긴 줄었네요. 네? 근데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파워. 편향성은 훨씬 더 심해지겠죠. 훨씬 심해진 거죠.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아주 싱크로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싱크로율. 네네. 네.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냐면은 저런 저따위 정교조가 그렇게 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5만, 6만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교사노동조합 연맹도요.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직업 내지 직접 이기주의적 어떤 그렇죠. 그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 뭐 생활 밀착형 노조라든지 좀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냥 교사의 어떤 직업적 이해관계들 이게 이제 한국의 일반적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어떤 이 정신. 교사 입장에서는 저런 노조가 굉장히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특근도 못하게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가르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교사라는 게 가르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면담하는 것부터 또 그전에는 교사들이 다 가정방문도 하고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에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알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교사가 지금 한국이 사교육이 문제가 있고 공교육 자체가 사실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징표가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대접은 세계 최고로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기초학력 미달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나오죠. 아예 평가를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1학년까지인가가 평가를 갖다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해도 뭐 무슨 몇 명 뽑아가지고 네네. 샘플링으로 하도록 참 이러면. 아니 이제 원래 이런 게 정교조가 이 종북성 외에도요. 이렇게 그 학생들의 사상만 망치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망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학생이 제대로 말뜻도 모른다고 지금 동아일보가 한 2번 특집으로 냈더라고요. 현재 네네. 학력 문제다 해가지고. 네네네.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이 한글로 써놨는데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공교육이 이제 사실상 이제 붕괴 상태가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교육을 어떻게 때려잡을까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공교육이 붕괴되니까 무슨 특목고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학교의 자율권이 있는 이 자립형 사립고들, 뭐 자립형 어떤 뭐 공립고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한평 공교육의 사막지대에 이 오아시스 같은 몇 개의 학교들이 있죠. 그게 이른바 특목고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들을 또 없애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그 자기 자녀들은 또 그거 없애려고 한 놈들부터 자기 자녀들은 다 거기 보내놓고는. 보내고 졸업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했으니까 없애도 된다는 얘기인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정교조의 어떤 종북성 외에도 그 폐악이 이만저만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 망치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이념 가르쳐서 대한민국 미래 망치고. 네네네. 응? 그러면서 어떤 교사들은 세계 최고의 어떤 대우. 그렇지, 세계 최고. 갖다가 이렇게 그 밖에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교사노동조합 연맹은 그런 종북성 정치성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앙집권적인 어떤 이 관료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노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만은 지금 공교육 붕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쪽이 교사노동조합 연맹의 주요 활동이라 그래서 연가 사용 사유 확대, 뭐 자율 연수 휴직 이외로 확대, 학교 폭력 대책이 주요 업무 이관, 뭐 교사 출강 수당 공급 상향, 각종 수당 인상 추진 합의. 이게 지금 교육부하고 이 교사노동조합 연맹이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이 교섭을 하는 단체거든요. 이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근데 교사의 네. 업무는 없네. 교사가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되잖아. 네네네. 그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네. 원래 이제 교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노동자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사라고 스승이잖아. 예, 직업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업윤리 개념 자체가 지금 불이타거든요. 이들이 그냥 노동자 같으면 세계 최고의 대접을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 할 이유가 없죠. 응?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니까 지금 우리 세금으로 예. 이들 세계 최고의 대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 한국이 원래 군사부 일체라는 그러니까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떤 서성에 대한 교사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사실은 높습니다. 높죠. 그리고 예. 대접도 좋잖아요. 예. 그냥 일반 뭐 월급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랄까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격을 갖다가 이렇게 도야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주어진 시간에 뭐 강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지금 내용 보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말고 선생으로서의 교사의 직업 윤리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그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종북성의 문제, 약탈성, 그러니까 뭐냐면 지대 추구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직업 윤리 자체가 실종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래 공무원도요. 이 일종의 지금 교사의 대부분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죠. 이게. 근데 공무원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직업 윤리가 사실은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직업 윤리 자체가 실종이 돼 버린 겁니다, 사실.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뭐 내용이 없네요. 네네. 아니 그래도 이 비교적 건전한 노동조합입니다.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정교조 아니고 예, 예. 비교적 건전한다는데 그들 행동해 보니까 직업 윤리는 아예 없네요. 그래 사실은 그 좋은교사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예, 아니 이분들이 이제 그 좋은교사 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건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아니에요. 이분들은 애초에 이제 정교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전교조는 노동 교사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어떤 그 전문가다. 그렇지. 직업윤리에 충실해야 되는 전문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공유하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교사 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좋은 교사 운동의 비전이 나오는데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좋은 교사 운동. 아, 진짜. 내용 좋네요. 이 좋은 제가 교사.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교사가 되자잖아요. 네네네. 노동자 말고. 예. 이 좋은 교사 운동은 기독교사를 깨워 좋은 교사로 세우고 기독교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직 사회를 만들며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기독교사 단체 연합 운동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웬만한 어떤 노조와 같은 어떤 활동들을 합니다. 단, 뭐 이쪽은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임금 인상 투쟁은 안 하죠. 그건 전교조도 안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야 뭐. 국가 공무원법으로 그냥 이걸 아예 해놨으니까. 보호를 하고, 이제 사소한 어떤 뭐 이렇게 수당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휴가 문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은 뭐 종교사 운동도 할 텐데, 근데 저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 종교사 운동은 정교조와 달리 어떤 종북성을 전혀 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종북성을 띠는 정교조에 대해 가지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네요. 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사의 어떤 직업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래 교사의 직업윤리를 이렇게 강화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전 그러한 지금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말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그냥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 설득 가능한 어떤 이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참, 이 논평에 보면은요, 세월호 참사 7주기, 이거는 이제 교사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금년도 4월 16일을 내놓은 거네요. 예. 얼마 며칠 전에 내놓은 겁니다, 이게. 한 열흘. 뭐, 근데 내용 보니까 똑같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 아니, 더 규명될 게 있나요?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제때 구조에 나설 수 없었는지, 그 다음에 뭐 부실한 시스템,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 1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번에 세월호 예를 들면 제조사 이게 검찰 내 뭐 수사본부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 내 그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수사본부장이 없는 걸 있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네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하면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뭘 더 조사하라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진상 조사하란 말을 끝내겠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세월호 이게 뭔가 이 국가가, 그리고 계획적으로 말이지 했다거나 뭐 안 그러면 미군이 뭐 받았다거나 뭐, 이런 음모론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상규명 얘기하면은 보통 그것이 따라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해. 대신에 이제 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제때 구조를 할 수. 아니, 어디에서 문제 생겨 처음에 과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에다가 원래는 그 화물도 아래에 실어야 되는데 위에다가 지금 더덕더덕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팽용수가 있어야 팽용수를 꽉 채워야 배가 예를 들면 이렇게 흔들리면 다시 균형을 잡아주는데 팽용수를 비웠다는 거 아니에요. 화물을 더 실려고. 네네. 그러니까 복원력을 잃었다는 거고 그거 다 밝혀졌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에서도 1950년대 비슷한 해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그리고 뒤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없어도 어쨌든 수영을 의무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렇지. 학생들에게. 네네. 그런 재난 상황이 닥치면 스스로 네네. 어쨌든 수영해서 탈출해라 이런 얘기죠.
저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어느 교사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뭐 교사 단체들의 원래 그런 어떤 실전적 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 그 사태에 참사해서 교훈을 받아내 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우리는 원치 않지만 제한적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죠. 그게 진짜 교사의 직업 윤리 아닌가요?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대호 소장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거기에는 또 해양수산부나 해경이 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있죠. 그다음에 국가 어떤 그 위기 관리 체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보고 단계를 갖다가 뭐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그다음에 어떤 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하면 지원을 해라. 그 규정도 만들어내야 돼. 예를 저런 상황이 닥치면 네네.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 인도할 것인가.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들 같이 가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말입니다. 뭐 진상 규명하면 뭔가 진상을 숨기는 듯한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거 말고 근데 누가 그럼 배를 누가 뽀겠다는 얘기인가? 저게 은근히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그 은근히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네네. 박근혜 니는 뭐 했노란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정조조도 이제 똑같이 세월호 참사 7년 해가지고 또 비슷한 성명을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그나마 괜찮은 네. 교원교사 모임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죠. 저 은근한 거고요. 예. 자, 정교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세월호 참사 7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돼 있는데 역시 자 내용을 보시면 7주기를 맞는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이 진상규명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책임자 처벌 하나를 갖다가 더 이제 이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세월호 아니 사람들이 말입니다. 무슨 큰 악덕이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큰 나쁜 놈이 있잖아요. 악마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그 책임 또는 각자 자기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실력, 기능 이런 것들이 부실해도 모여서 거대한 참사가 사실은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꾸 이거를 갖다가 큰 어떤 숨어 있는 큰 악마 탓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참사가 터진 수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과정과 시스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제도들 이런 부분들이 몽땅 다 덮여버려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제2, 제3, 제4의 어떤 세월호 참사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참사성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재발이 어떻게 네.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논해. 국가가 할 것은 뭐고 네. 그다음에 관련 단체는 할 것은 뭐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뭘 하고 네. 해당 교사는 뭐 하고 네.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매뉴얼로 해서 그래야 그다음에 그런 참사에 그나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상식인데. 그렇죠. 저는 이 교사들이 그래도 굉장히 어떤 지성인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하는 내용이 보세요.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잇따른 무혐의, 불기소, 무죄 판결 소식에 분노한다. 그 다음에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수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피고소 고발인들에 대하여 무혐의 경거불충변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이게 지금 정교조 성명이죠.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책임자, 해경 구조 세력 책임자, 구조 세력이라 그러네. 이건 또 참. 세월호 참사 구조 세력. 세력. 참. 세월호 정부 참사, 기관을. 네. 네.
무슨 적을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세력 책임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세월호 참사 재능구조 오보 관련 책임자 등이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아니 원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는 왜 이렇게 그게 일어났지? 왜 구조를 좀 제때 많이 못했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뭐 그렇다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타겟 있잖아요. 칼들 갖다가 들이대는 게 뭐냐면은 그냥 딱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책임자, 뭐 해경구조 세력 책임자,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세력 그러니까 책임자.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로 이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뭡니까 이 세월호 선사, 네네. 선주들, 네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로 선장이 애들은 갖다 놓고 이스라엘고 자기들부터 빠져나와 버렸잖아. 네네. 그리고 급격히 배는 기울어져서 네네. 아니 배가 그 큰 배가 기울어지면 그게 절벽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음에 몰아놓고 도망쳐 나온 선장과 선원들, 네. 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그 선주, 선사들, 자살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 그때 단원고 그 교감이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유병헌도 예, 유병헌. 자살을 갖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철저하게 이거는 정치적 아니 정략적으로 정략적인.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악용해서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막 말고 있는 거죠. 아이들 죽음을 가지고. 난 내가 볼 때는 이자들이 악마입니다. 이들이 공산주의 수법 아닙니까? 공산당들이 주로 시체팔이 하잖아요.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떤 해방 공간에서 그랬어요. 대구 폭동 때 네네. 그 병원 습격해가지고 네네. 시체 들고 메고 나가지고 네네. 이거를 지금 미군하고 이들이 했다고. 그런 멘탈하고 비슷하죠 이자들이. 네, 악마죠 이게. 정말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은 어떤 국민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눈물을 정말로 이렇게 사고 없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에너지를 돌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미워하거나 정오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공격하는 어떤 재료로 써버린 거니까 정말로 사악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반인륜 아닙니까 이게? 반인륜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종북성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종북성보다 훨씬 나쁜 거지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악마성 말고는 악마성하고는 표현할 수가 없네. 정말 아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요. 저는 아까 조은교사 운동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아니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담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떤 이 좋은 교사가 되려고 그런다면요. 이런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뭐 그냥 뭐 진상규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이 교훈을 교육 현장 있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이 교훈을 사실은 그대로 온전히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교사 운동이나 아니면은 전국 교사 노동조합 연맹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참 교사의 어떤 직업윤리 있지 않습니까? 직업 윤리에 별로 충실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들이 사실은 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저는 지금 이 정교조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가 세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마 주력 세대들이 이제 40대, 50대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핵심들은 다 50대 이상인데. 1989년에 이제 정교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촌지 거부 운동 이런 거로 시작해가지고. 예. 아니,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의미는 있었죠 초장기에.
그리고 그거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주사파들이 들어가서 정교도 사실은 내부를 싹 장악해 버렸거든 주사파들이.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82학번인데 지금 50대 이제 중후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교사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니까 그러면 김대호 소장 세대가 새칭 586 세대 아닙니까? 586이고 우리 586 1세대죠. 우리 그 군대 갔다 오면은 89년에 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들은 86년 임용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교사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 교사된 지 경력이 정교조 그 사태 터질 때 경력이 꽤 됐네요. 이제 그 그분들. 1년인 그 교사 이제 뭐 신입 교사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사실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량 해직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정교조가 일종의 비밀노조 비슷하게 운영이 그렇죠. 됐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이 80년대 후반 학번하고 90년대 이제 초반 학번들이 이제 지금 이 정교조 김영당 정부 때 정교조가 합법화됐죠. 합법화는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됐고요.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복직은 됐습니다. 복직은 예. 한 2, 3년 동안 이제 떠돌다가 복직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년대생 40대 애가 그리고 그 50대 초반 이쪽이 상당히 어떤 좌편향이 이제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교조한테 배운 사람들이네요. 배운 측면도 있고요. 영향을 어쨌든 받았겠지 뭐. 또 한편으로는 90년대 대학 캠퍼스가 일종의 그 해방구였죠. 그 공권력도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그 학생 운동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어떤 견제 대항 세력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죠. 네. 교수는 아예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50대 한 중반, 50대 한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0대는 어떤 사상 이념적인 어떤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균형이 잡히는데 사상 이념적인 논쟁 자체가 실종이 된 캠퍼스를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주사파 말고는 아무도 네. 그게 아주 그냥 획일하게 대학가를 장악하고 있던 시기죠. 예. 그러면서 논쟁이 사라져 버리죠. 게다가 그 당시 또 정교조는 어쨌든 이제 해직이 이제 됐다. 그 자체가 이제 굉장한 어떤 권위 있잖아요. 계급장이었죠. 네. 그 권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용기도 있고 강단도 있고 뭐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징 어떤 이 자산을 정교조 교사들이 획득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사상 이념적인 해방구죠. 그 해방구를 갖다가 이렇게 쓸고 다닌 게 주체 사상이나 반일 민족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이나 뭐 보수주의 사상은 머리를 내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선 성리학이 이제 밀고 땅 밑에서 솟아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 반일 민족주의, 그 다음에 어떤 마르크스주의, 그다음 마르크스주의를 극복했다고 한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90년대의 어떤 그 대학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 충만 넘쳐났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서 40대들이 학교를 다닌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그 보궐선거 때 네. 40대만 아주 섬처럼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분들이, 그 40대들이, 지금 현재 KBS나 MBC, SBS, 뭐 TBS 같은,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그 신문들 있잖아요. 뭐 YTN도 있네. 이런 데에 어떤 지금 일선 기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40대면 일선은 이제 넘죠. 네. 일선은 보통 이제 그 뭡니까 20대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30대들이 일선이고 40대면 이미 거의 중견들 반장 이상 때 그러니까 뭐 데스크는 아니겠지만 데스크 바로 직전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시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노동조합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나라 지금 한국 언론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15,000명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웬만한 언론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민주노총 산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게 50대 초반부터 해서 40대들이 여기 기자나 PD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소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계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요.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렇게 맞짱 떴죠. 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날아가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딱 오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자기 세상 한 통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그 언론사 자체가 저게 어떤 조선 성리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 다음에 반일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 주체 사상의 편향, 이 사람들요, 기자들 놓고 야 북한 좋냐, 북한 다 싫다 그래. 주체 사상 나기 싫다 그래. 그렇지만은 그 주체 사상이나 반일 민족주의나 성리학의 어떤 철학 가치들 있잖아요. 그 어떤 세계관, 역사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포로거든요. 제가 가장 정오하고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그 철학 가치, 역사인식, 현실인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핵심들은 또 있고 주사파들은. 물론이죠. 네. 그건 계속해서 언제 있고. 전파하는 놈이 있고요. 네. 결국은 뭐냐면요. 세상 이념적인 어떤 헤게모니 있지 않습니까? 그 헤게모니를 뺏긴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세계문이 뺏긴 거지. 거기서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네. 저희 지금 아까 봤던 정교조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국 교사노조 연맹이나 이 종교사 운동의 어떤 무책임하다 그럴까요? 좀 소극적인 어떤 그 어떤 대응이 있잖아요. 정교조의 네. 의류에 대한 소극적 대응.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아니면은 뭐 싸울 용기가 없든지. 뭐 그런 형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의 어떤 그런 편향이죠, 사실은. 그 좌편향성. 그 다음에 SNS 여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SNS의 주력이었습니다. 이제 뭐 20대들이 이제 쭉 올라오니까 좀 이제 덜 할 텐데, 이 지금 40대들이 SNS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파워를 발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타고 지금 정권하고 이렇게 딱 결합되니까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 좌편향적인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상 이념의 어떤 홍수에 한국 사회가 지금 떠내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게. 저는 이 정교조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는 아까 그 조사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정교조는 몇 번 좀 더 할 거죠? 앞으로 하기가 좀 근데 아니 정교조의 예를 들면 관련 내용들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문건들 이런 것도 좀 보시죠. 정교조 나와 있는 자료들 많잖아요. 아니 뭐 그러면 정말 그 많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교조에 우리 시청자들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습니까? 이 현황만 말고 네네네. 정교조가 추구했던 가치들, 네네. 뭐 걔들 문건에 났다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 네네. 좀 소개해 주시.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은 잘 모를 거거든요. 네? 그냥 뭐 그러니까 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정교조에 대한 네. 개론적으로 네. 현재 정교조가 나왔던 뭐 논평들 정말 저것도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지. 저 미친놈들 방어 훈련을 하지 마. 방어 훈련을 하지 말고 나라를 없애라는 얘기인 거. 군대를 없애라는 얘기. 그러니까 야 정말 저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내용들은 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너가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교조가 내세운 게 훈련을 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북한에 굴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국민 세금으로 받고 이게 지금 전교조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교조들의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들이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 항의 전화도 거세요. 정교조 이대로 행패불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큰일 납니다. 예? 대한민국 부정하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세상에 네. 물들면 그게 후유증이 오래 가잖아요. 네네. 예.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또 아니 저는 이 정교조는 사실은 침묵과 방관이 있잖아요. 건강한 어떤 상식, 그다음에 건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침묵과 방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정교조가 지금 저런 폐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쪽을 지금 상당히 고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좀 더 밀면은 저거는 그냥 밀립니다. 넘어집니다, 사실. 이게.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침묵과 그 방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어떤 복음 그리고 교사의 어떤 직업윤리 자, 이런 걸로 무장을 해가지고 정교조의 어떤 가면들을 싹 좀 밝히고요. 내부에 있는 교사들부터 예, 네. 예. 그래서 저걸 가장 잘 알 테니까. 네. 예. 밀면은 정교조는 사실은 밀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믿는 거 뒷배는 문재인 정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제 거의 어떤 그냥 지금 모든 게 다 드러나가지고 붕괴 직전에 와 있죠. 이제는 그냥 뭐 사람들은 지탄 속에서 그냥 다 이렇게 그야말로 날아가는 어떤 무너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좀 우리들의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내면은요. 저는 정교조하고 문재인 정권은 같이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김대호 소장의 말씀은 결국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들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하지 말고 우리 있는 자리부터 성실히 나서면 결국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면서 정교조까지 정말 역사 무대 속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로 계신 분들 침묵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교육이 현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교조의 폐악질과 잘못된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양심선언한 그런 일들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